카디오베스큘러 컨트롤, 즉 그 심혈관계의 조절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심혈관계, 즉 우리가 심장에서는 그 좌율신경계, 즉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 즉 부교감신경계는 우리가 이제 미주신경이라고 얘기했었죠. 이런 그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의 이중 지배를 심장이 받고 있고, 주로 우리가 오늘 공부할 것은 그 혈관계, 즉 심혈관계 중에 혈관계에 있어서의 그 서큘레이션에 있어서의 조절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두 파트는 어떤 로컬 메디에이터, 즉 혈관의 수축과 이완, 즉 베이소 컨스트릭션과 베이소 딜레이션에 의한 어떤 국소적인 인트린식 어떤 컨트롤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세 번째는 즉 그 신경체액성 조절, 즉 신경과 호르몬, 즉 그 순환기계 바깥에 있는 신경계와 아니면 호르몬이 그 혈관계에 와서, 그래서 그 기원이 그 외부에서 유래가 됐다 그래서 우리가 익스트린식 컨트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파트로 우리가 먼저 이렇게 그 혈관의 수축과 이완, 그리고 혈압이나 아니면 혈류량을 조절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그 아테리올이죠. 아테리올, 소동맥. 특히 아테리올은 내피세포와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스무스 머슬, 혈관 평활근의 양이 가장 많았고, 이 아테리올, 세동맥 혹은 소동맥의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 혈압이 증가하고, 또한 중요한 것이 하나의 소동맥은 보통 한 80개에서 100개의 모세혈관으로 분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떠한 특정한 장기의 혈류량을 조절할 때 이 소동맥, 아테리올에 있는 스무스 머슬의 수축과 이완에 의해서 그 혈액량도 조절할 수 있는 가장 그 혈관의 수축과 이완에 중요한 것이 소동맥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소동맥 같은 게 여기 나와 있지만, 보통 혈관 안에 이게 이제 소동맥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혈관 안에 첫 번째 있는 것이 뭐예요? 내피세포죠. 그리고 바깥에 있는 게 스무스 머슬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내피세포에서 분비되는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이 그 바깥에 있는 스무스 머슬의 수축과 이완, 베이소 컨스트릭션과 베이소 딜레이션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보게 되면 이 내피세포가 어떤 혈관의 국소적인 조절에 상당히 중요한 생리활성 물질을 분비하는데, 이 내피세포, 엔도텔리얼 셀의 역할을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어떤 혈소판이나 백혈구, 적혈구를 포함해서 이러한 혈구 성분이 혈관에 부착하는 것을 그 방지해주는 어떤 그 프로텍터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내피세포가 없다면 요 서브 엔도트리얼 티슈에 콜라겐과 같은 물질이 있어서 뭐와 작용을 해요? 이 플레이트리트와 작용을 할 수가 있죠. 또 이 내피세포가 없다면 백혈구, 모노사이트 같은 게 밖으로 나가서 매크로페이지, 대식세포가 돼서 어떤 면역 반응이 일어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작용이 있어요. 근데 첫 번째는 이것이 혈관에 부착하는 것을, 어떤 이러한 혈구세포들이 활성화되는 것을 방지해 주는 거죠. 두 번째는 혈액 응고 인자, 폰 빌라브란트 팩터나 아니면 플라즈미노젠 액티베이터, 그 우리가 약자로 PA라고 하고, 특히 내피세포에서 유래된 어떤 조직에서 유래된 플라즈미노젠 액티베이터를 TPA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TPA 같은 경우는 플라즈미노젠을 플라즈민으로 전환시켜 주는데, 플라즈민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피브리놀라이시스, 즉 응고인자의 마지막 단계인 어떤 피브린을 융해시켜주는 어떤 그러한 그 중요한 물질이에요. 그러한 것들이 어디에서 생성이 되냐면 이 내피세포에 생성이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베이소 컨스트릭터나 베이소 딜레이터, 즉 혈관 수축 물질이나 혈관 확장 물질.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많은 물질들이 있어요. 그 NO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혈관 확정 물질이고, 그리고 어떤 세로토닌이나 엔도틸린이나 아니면 ATP 같은 이러한 물질은 혈관을 수축시키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물질들.
그리고 네 번째는 어떤 베스큘라 스무스무스, 즉 어떤 소동맥에 있는 혈관 평활근의 그로스, 성장이나 아니면 그로스 팩터, 성장 인자들을 생성해줘요. 그래서 이제 VEGF라는 그로스 팩터를 생성해 주는데 베스큘라 드라이브드 베스큘라 엔도드리얼 셀 드라이브드 그로스 팩터, 이러한 것들이 이제 어떤 그러한 그로스 팩터죠. 이러한 것들을 엔도티리얼 셀, 엔도틸리움이 생성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이제 NO, 나이트릭 옥사이드인데, 나이트릭 옥사이드 같은 경우는 혈관 평활근의 수축을 억제해주는, 혈관 확장시키는, 그리고 또 혈소판 응집 반응도 억제해주는, 그리고 엔도티리얼 셀에서 엔도틸린이라는 어떠한 혈관 수축 물질의 생성 억제해주고, 상당히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대표적인 물질이 엔도티리움 드라이브드 릴리징 팩터 나이트릭 옥사이드예요. 그래서 이 엔도틸리움에서 유래된 혈관의 어떠한 활성 물질들, 그게 수축을 시키건 아니면 확장을 시키건 물질인데, 앞에 나와 있는 두 가지 물질은 엔도틸리움에서 유래된 혈관 확장 물질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나이트릭 옥사이드죠. NO죠. 그래서 이 NO 같은 경우는 나중에 여기 나와 있죠. 그죠? 사이클릭 GMP를 경유해서 혈관을 확장시키는 그러한 물질이 이제 NO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엔도틸리움에서 유발된 그러한 하이퍼폴라라이징 팩터, 어떤 과분극화 물질이죠. 그래서 이러한 하이퍼폴라라이징 팩터는 사실 이게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이게 H2O2나 아니면 아라키도닉 액시드에 유래된 어떠한 드라이브티브스, 어떠한 유도물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하이퍼폴라라이징, 즉 디폴라라이징 시켜서 탈분극 시켜서 이게 액션 포텐셜이 생겨야 이게 어떤 수축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걸 더욱더 분극화 시켜주니까 이것은 혈관 수축을 억제해주는 그러한 물질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엔도틸리움에서 유래된 어떤 혈관 수축 물질,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엔도틸린 1이에요. 그래서 보게 되면 엔도틸린 1이라는 물질이 어디 있나요? 엔도틸린 1이라는 물질은 일반적으로 혈관을 수축시키는 그러한 물질이죠. 엔도틸림에 생성이 되어서 스무스 머슬셀을 수축시키는 물질. 그리고 프로스타그란딘 I2, 트롬복산 A2, 안지오텐신 2. 그래서 안지오텐신 2나 트롬복산 A2 같은 물질은 대표적으로 혈관을 수축시키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보게 되면 안지오텐신 2 같은 경우는 안지오텐신 타입 1 수용체, AT1 수용체라는 그러한 물질과 수용체와 결합을 해서 혈관을 수축시키고, 트롬복산 A2는 트롬복산 A2 수용태. 그래서 프로스타 사이클린 I2, PGI2는 혈관을 이완시키는 그러한 물질이에요. 여기 보게 되면 PGI2 같은 경우는 사이클릭 AMP를 매개해서 혈관 수축. 근데 이제 이 프로스타 사이클린 I2나 아니면 트롬복산 A2는 모두 어디에서 유래가 되냐면 아라키도닉 액시드라는 그러한 아미노 액시드에서 아라키도닉 액시드라는 그러한 지방 물질에서 유래가 되죠. 그래서 이게 프로스타 사이클린 I2 혹은 트롬복산 A2가 돼서 트롬복산 A2는 혈관을 수축시키는 물질, 그리고 프로스타 사이클린 I2는 PGI2는 혈관을 확장시키는 그러한 물질이죠. 그래서 이렇게 내피세포에서 유래된 여러가지 혈관 활성 물질이 혈관을 수축시키기도 하고 혈관을 이완시키기도 하는데, 그러한 혈관과 수축과 이완은 내피세포 바깥에 있는 베스큘라 스무스 머슬셀, 혈관 평활근에 의해서 유래가 되죠. 그래서 이러한 혈관 평활근의 수축에 의해서 베이서 컨스트릭션,
혈관 수축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렇게 혈관 평활근을 수축시키는 가장 대표적인 물질이 뭐냐면 그 칼슘 이온을 매개로 해서 혈관을 수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령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떠한 그런 GQ 결합된 수용체가 베이소 콘스트릭터가 아니면 엔도틸린과 같은 물질이 GPCR과 와서 결합을 하게 되면 이게 멤브레인 7번 선회하는 수용체죠. 그 수용체에 의해서 GQ 결합된 수용체에서 GQ가 활성화되죠. 그럼 GQ는 멤브레인에 있는 PIP2를 RP3와 디아실글리세롤을 분해해주는 효소인 PLC 엔자임 포스포라이페이스 C를 활성화시키죠. 그러면 RP3가 생성이 되고 디아실글리세롤이 생성이 되는데 이 디아실글리세롤은 PKC라는 어떤 단백질을 활성화시켜서 또 다른 어떤 활성을 주고 이 RP3가 그 살코플라즈믹 레티큘럼에 있는 칼슘 저장소에 있는 그 수용체와 결합을 해서 칼슘을 세포질로 보내줘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칼슘 모빌라이제이션이라고 얘기하고 생성된 칼슘이 칼슘 칼모듈린과 결합을 해서 미오신 라이트 체인 카이네이즈를 액티베이션 시키죠. 인산화시키죠. 그럼 미오신 라이트 체인 카이네이즈는 미오신을 인산화시켜줘요. 미오신이라는 단백질이 인산화가 되면 액틴과 미오신의 결합이 일어나죠. 그러면 액틴과 미오신의 결합이 일어나면 뭐예요? 혈관 수축이 일어나죠. 그러면 해서 컨트랙션이 일어나요. 베이스 콘스트가 일어나죠. 그리고 또한 이러한 칼슘은 세포질 내에 있는 살코플라즈믹 레티큘럼 뿐만 아니라 세포 외액의 칼슘 농도는 보통 2m몰 정도 있어요. 그리고 세포질 안에는 100 나노몰 정도. 그래서 그냥 10,000배 정도, 10의 4승 정도 세포 바깥이 높아요. 그래서 어떠한 혈관 수축 물질이 수용체와 결합을 해서 이러한 칼슘 채널을 열어주게 되면 채널을 통해서 농도 그레디언트가 세포질 안으로 들어오겠죠. 그러면 아까 칼슘 모빌라이제이션에 의해서 유래된 칼슘과 이것을 우리가 이제 칼슘 인플럭스라고 얘기해요. 인플럭스.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다 그래서 칼슘 인플럭스에 들어온 칼슘 농도가 증가하게 되면 똑같은 패스를 거쳐서 베이소 콘스트릭션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칼슘을 통한 대표적인 혈관 수축 작용이에요. 다음은 뇌피세포에서 유래한 어떠한 혈관 활성 물질 중에 혈관을 이완시키는 베이소 딜레이션을 시키는 혈관 이완 작용에 가서 우리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NO라는 나이트릴 옥사이드죠. 근데 이 나이트릴 옥사이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면역 공부할 때 면역에서 대식세포에서는 매크로페이지에 의해서 나이트릴 옥사이드가 생성이 되고 아주 많은 용량, 여기에서는 소량이 아니라 뇌피세포에 생기는 소량 같은 경우는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소판 응집반을 억제하는 어떤 유익한 작용을 하지만 면역 반응에서 마크로페이지, 대직세포에 생기는 나이트릴 옥사이드, 대량으로 생성되는 나이트릴 옥사이드는 세포 독성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나이트릴 옥사이드가 얘가 어디에서 유래돼서 어디에서 어느 만큼 생성되느냐에 따라서 면역에서는 독성 물질이지만 이 순환기계에서 뇌피세포에 생기는 NO 같은 경우는 혈관을 확장시키는, 혈압을 떨어뜨리는 어떤 유익한 효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생성된 그 나이트릴 옥사이드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 뇌피세포에서 나이트릴 옥사이드가 뭐 여러 가지 히스타민이나 아세틸콜린, 브레이드키닌 뭐 이러한 것에 의해서 그리고 그 아르기닌이라는 물질로부터 나이트릴 옥사이드 신테이즈라는 효소에 의해서 또 NO가 직접 생기게 돼요. 그러면 이 NO 같은 경우에는 가스 성분이기 때문에 이 뇌피세포에서 혈관 평활군을 확산에 의해서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그 세포질 안에 있는 수용체인 솔로블 구아니닐 사이클레이즈와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블 구아니닐 사이클레이즈가 NO에 대한 그 리셉터가 되는 거예요. 수용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용체 단백질이에요. 구아닐 사이클레이즈. 여기서 이제 구아닐레이트 사이클레이즈나 구아니릴 사이클레이즈나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구아닐 사이클레이즈가 리셉터가 되기 때문에 나이트릴 옥사이드가 구아닐 사이클레이즈와 결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아닐 사이클레이즈는 어떠한 효소냐면은 GTP로부터 사이클릭 GMP를 생성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생성된 구아닐 사이클레이즈 같은 경우는 어떠한 작용을 하게 되냐면 이 구아닐 사이클레이즈, 사이클릭 GMP가 사이클릭 GMP 디펜던트 프로테인 카이네이즈인 PKG를 활성화시켜요. PKG 라는 단백질을 활성화시켜요. 그러면 PKG는 어떠한 작용을 하게 되냐면 그 PKG가 PKG1알파라는 어떠한 효소의 작용에 의해서 미오신에 의해서 아까 미오신에 인산화된 이 칼슘에 의해서 이게 활성화되는데 그 미오신의 인산화를 억제해줘요. 네거티브하게. 그리고 또한 이 PKG 같은 경우는 또 뭐를 또 블로킹 해주냐면 칼슘 채널을 또 블로킹 해줘요. 그럼으로 인해서 세포질 안에 칼슘의 농도가 떨어지게 되죠. 떨어지게 되고 또한 미오신의 인산화를 억제해줌으로 인해서 미오신과 액틴의 상호작용이 방해가 되겠죠. 그럼으로 인해서 컨트랙션, 즉 혈관 평혈관의 수축이 감소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혈관 평혈관이 이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작용을 통해서 혈관 평혈관이 이완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구아닐 사이클레이즈라는 그러한 그 효소는 이게 이제 세포질 안에도 있고 또 이제 멤브레인에도 있는데 멤브레인에 있는 것은 어떤 멤브레인성 구아닐 사이클레이즈로서 또 다른 그러한 그 라이겐드 물질과 결합해서 이제 작용을 하는 그런 수용체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나이트 옥사이드 같은 경우는 이 멤브레인성 구아닐 사이클레이즈와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블한 구아닐 사이클레이즈 즉 세포질 안에 있는 그러한 그 구아닐 사이클레이즈와 결합을 해서 NO 생성을 하고 생성된 NO가 이러한 어떤 혈관을 수축을 억제해주는 다시 말해서 혈관을 확장해주는 베이소 딜레이션, 베이소 릴렉세이션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가지 다양한 혈관 수축 물질과 그리고 혈관 확장 물질이 일반적으로 혈관에 있는 내피세포에서 생성이 되어서 그 내피세포 바깥에 있는 스무스 머슬 셀에 작용을 해서 스무스 머슬 셀의 수축과 그리고 스무스 머슬 셀의 이완, 확장을 유발하죠. 그래서 이렇게 베이서 컨스트릭션, 혈관을 수축시키는 물질은 대표적인 카테콜라민, 즉 이거 카테콜라민 같은 건 뭐예요? 교감신경계 말단에서 생성되는 그러한 물질이죠. 에피네프린이나 노르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을 우리가 다른 말로 아드레날린, 노르에피네프린을 노르아드레날린이라고 얘기하죠. 그러한 그 카테콜라민. 그리고 바소프레신. 이 바소프레신은 어디에 생성돼요? 우리가 다른 말로는 안타이 다이유레틱 호르몬, 항인 호르몬이죠. 이 호르몬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일반적으로 바소프레신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생성은 어디에서 되냐면 그 뇌하수체 후엽에서 생성이 되죠. 그래서 이제 국소적으로 로컬에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레닌 엔지오텐신 시스템에서 생기는 엔지오텐신 타입 2 수용체 엔지오 AT2라는 물질 이게 이제 대표적인 혈관 수축 물질이에요. 그리고 세로토닌 같은 경우 세로토닌 그래서 세로토닌도 어디에 대부분 이게 생성은 어디에서 되냐면 그 혈소판에 그 덴스 그래듈에 있죠. 그러한 물질들이 어디에서 국소적으로 혈관 수축시키는 물질 그리고 또 다른 엔도텔린 이거는 이제 내피세포에 주로 생성되는 그러한 수용체죠. 근데 이 엔도텔린도 여러분 사실은 참 이게 헷갈리지만 엔도텔린 타입 A 수용체 엔도텔린 A와 결합을 하면 혈관을 수축시키지만 타입 B 엔도텔린 타입 B 수용체는 혈관을 확장시켜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러한 그 어떠한 메디에이터들이 혈관에 있는 어떤 수용체와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수축도 되고 또 이완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혈관 확장 물질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CO2
아니면 산소가 결핍되어 있는 상태, 뭐 젖산 같은 경우, 아니면 pH가 낮은 경우에 혈관이 어떤 퍼미빌리티가 이제 증가하는 어떠한 그런 혈관 확장을 유발시켜요. 아세틸콜린 같은 경우는 이제 부교감 신경계 말단에서 보면 대표적인 신경 전달 물질이거든요. 그런 물질들. 그리고 히스타민 같은 물질이 이제 그 혈관을 확장시키고, ATP나 ADP, 브레드키닌, 프로스타사이클린 I2, PGI2 같은 물질. 그리고 이제 그 사실 AMP 같은 경우는 이게 어디에 생성되는 거냐면 그 심방에서 유래되는 어떠한 그러한 그 물질이죠. AMP. 그래서 이 심방에서 그 나트리우레틱 펩타이드라는 그러한 그 펩타이드가 생성이 되는데, 이 물질도 사이클릭 GMP를 매개해서 혈관을 확장시키는데, 이 AMP가 아까 이전 슬라이드에서 제가 이제 구안일 사이클레이즈가 세포질 안에 있는 걸 솔루블한 구안일 사이클레이즈라고 얘기했었고, 멤브레인성 구안일 사이클레이즈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멤브레인성. 혹은 우리가 이걸 파티큘레이트 구안일 사이클레이즈라고 얘기하는데, 이 구안일 사이클레이즈가 수용체인데, 이 수용체와 결합하는 것이 AMP예요. AMP. 왜냐면 AMP는 펩타이드라는 어떤 수용성 단백질이기 때문에, 펩타이드이기 때문에 혈관을 통과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멤브레인에 있는 구안일 사이클레이즈와 결합을 해서, 구안일 사이클레이즈는 뭐를 생성하는 거예요? GTP로부터 사이클릭 GMP를 생성해 주는 게 요 구안일 사이클레이즈거든요. 그래서 사이클릭 GMP가 증가하게 되면 혈관이 이제 확장이 일어날 수가 있죠. 아까 이전 슬라이드에서 엔지오텐신2가 대표적인 혈관 수축 물질, 즉 베이소 컨스트릭션이 일어나고, 베이소 컨스트릭션이 일어나게 되면 이게 뭐를 증가시키게 되냐면 그 TPR을 증가시켜요. TPR을 증가시키면 우리가 블러드 프레셔는 카디악 아웃풋과 TPR의 어떤 함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블러드 프레셔가 증가해요. 근데 뭐가? 엔지오텐신 타입 2가. 그래서 이 엔지오텐신 타입 2가 대표적인 혈압 상승작용을 유발하는 물질이에요. 뭐를 통해서? 이 소동맥에 있는 혈관 평활근의 수축을 통해서. 그래서 이 레닌 엔지오텐신 시스템에 의해서 엔지오텐신 2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우리가 순환기의 어떤 혈압이나 혈관의 수축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따로 여기 빼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엔지오텐신2가 생성이 되는데, 이 레닌 엔지오텐신 시스템은 맨 먼저 어떠한 물질에 의해서 전구 물질이 생성이 되냐면, 그 레닌이라는 그러한 그 효소에 의해서, 이 레닌이라는 물질은 어디에서 이게 생성되는 그러한 그 효소냐면, 그 사구체, 그 키드니, 신장에 있는 적스타 글로메룰라 셀이라는 거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사구체에 있는 주위 세포예요. 이 제이지 셀, 여러분 이제 신장에서 공부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보면 이 사구체가 있고, 그 사구체에 들어가는 그 주위에 그 적스타 글로메룰라 셀이 있는데, 여기에서 레닌이 생성이 돼요. 그래서 어떠한 그러한 그 이쪽으로 들어가는 혈관의 어떠한 압력이나, 아니면 혈관의 전해질의 뭐 농도가 낮거나, 아니면 전해질의 농도가 높거나, 여러 가지 이러한 그 인자에 의해서 레닌이 생성이 돼요. 그럼 이제 레닌은 어떠한 작용을 하는 효소냐면, 간에서 그 알파2 글로불린이라는 그 엔지오텐시노젠이라는 어떤 전구 물질이 간에서 생성이 되는데, 이 엔지오텐시노젠을 엔지오텐신1으로 전환시켜줘요. 근데 이 엔지오텐신1, AT1은 혈관 수축 물질을 상당히 마일드하게 유발하는 그러한 물질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 엔지오텐신1이 레닌에 의해서 생성이 되고, 엔지오텐신1은 혈류를 따라 이동을 하다가 어디에서? 폐에 있는 내피세포의 에이스, 엔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에이스가 여러분 요새 코로나로 상당히 지금 이제 힘들어 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생체 안에 있는 수용체가 알려진 게 뭐예요? 에이스라는 효소예요. 근데 저는 사실은 이게 에이스가 폐에 있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가장 심각한 후유증이 폐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코로나가 그래서 이 폐렴으로 많이 들어오나 생각을 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결합하는 수용체는 에이스는 에이스인데 에이스 타입 2 효소래요. 2. 그래서 이 효소는 폐보다는 어디에? 간장과 그리고 신장에 주로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했다 생각했던 가사는 틀린 거죠. 어쨌든 간에 에이스가 요새 보통 여러분 네이버 딱 쳐보면 에이스 하면은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런 똑같은 이름의 에이스가 어디에 존재하냐면 이 폐에 있는 그 모세혈관, 즉 내피세포에 많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에이스에 의해서 엔지오텐신 1이 엔지오텐신 2로 전환이 돼요. 그러면 엔지오텐신 2가 가장 강력한 혈관 수축 물질이에요. 그래서 엔지오텐신 2가 이제 어디에 작용을 하냐면 이 엔지오텐신 2가 키드니에 작용을 해서 어떤 솔트나 수분의 제흡수를 유발시켜요. 그래서 세뇨관에서 제흡수를 촉진시키고, 그리고 또한 어디에서 부신, 아드레날 글랜드에 작용을 해서 알도스테론의 생성을 촉진시켜주는 어떠한 그런 그 수축, 그런 그 활성 물질이에요. 그러면 알도스테론 같은 경우는 얘가 또 어디가 작용을 하냐면 키드니의 세뇨관에 작용해서 소듐이나 아니면 소듐의 제흡수, 이런 전해질의 제흡수를 촉진시켜줘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이 엔지오텐신 2가 어디가 작용하냐면 그 뇌하수체 후엽에 작용해서 바소프레신, 항이뇨 호르몬이죠. 바소프레신의 작용을 促진해줘요. 그리고 이 바소프레신 같은 경우는 다시 어디에 작용을 하냐면 이게 ADH라는 효소이기 때문에 키드니에서 컬렉팅 튜브에서 수분의 제흡수를 촉진시켜줘요. 그리고 바소프레신은 글자 그대로 바소프레신, 즉 혈관을 직접 수축시키는 물질이에요. 이러한 작용을 통해서 혈류량을 증가시켜주고, 혈류량을 증가시키면 블러드 프레셔가 증가하게 되겠죠. 그리고 혈관을 수축시키니까. 그리고 엔지오텐신 2가 또한 중요한 것은 뭐예요? 혈관 평활근을 직접 수축시키죠. 뭐를 통해서? 칼슘 이온을 통해서. 그래서 혈관 평활도 수축시키고 혈류량도 증가시키고, 그렇게 되면 이 혈관을 수축시키니까 TPR도 증가시키죠. 그래요? 그러면 TPR도 증가시켜주게 되니까 TPR 증가시키면 블러드 프레셔가 증가시키고, 여기서 혈액량이 증가되니까 블러드 프레셔도 증가시켜줘. 그래서 이 엔지오텐신 2가 혈압, 이러한 다양한 작용을 통해서 블러드 프레셔를 수축.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엔지오텐신 2의 작용을 블로킹해주는 어떤 임상약은 결국은 뭐였어요? 고혈압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약이 되겠죠. 그래서 그건 나중에 여러분 양리학이나 아니면 내과학을 공부할 때 안지오텐신 2 수용체 블로커가 중요한 항고혈압 제제, 지금 임상적으로 사용되는 중요한 고혈압 제제라는 것을 여러분 나중에 공부할 것입니다. 다음은 그 로컬 메디에이터 중에 그 혈관 평활근에 이완시키는 그 물질에 관해서 우리가 그 작용기자에 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 AMP라는 것은 그 아트리얼 너트리유레틱 펩타이드, 즉 심방에서 분비되는 심방 나트륨 이뇨 펩타이드라는 그러한 그 펩타이드입니다. 그래서 이 펩타이드 같은 경우는 혈액의 볼륨, 즉 심방, 대정맥을 통해서 심방으로 들어온 혈액의 양이 증가하는 경우에 심방에 있는 심근세포에서 합성되어지는 그 펩타이드입니다. 그래서 이런 펩타이드가 합성되어서 그 분비되어질 때는 먼저 합성되어서 그 분비 과립, 세크레터리 베스클 안에 그 저장되어 있죠. 이 베스클은 결국은 이제 멤브레인에 의해서 그 쌓여져 있는 그러한 그 소포에 저장되어 있다가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이제 방출되어지는 그러한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이 AMP 같은 경우는 그 24에서 28 아미노 액시드로 되어진 펩타이드고, 앞에서 그 구아니닐 사이클레이즈, 즉 NO가 구아니닐 사이클레이즈에 대한 라이겐드고,
그 리셉터로서 구아니닐 사이클레이즈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나이트릭 옥사이드 같은 것은 가스이기 때문에 멤브레인을 관통하고 그 멤브레인 세포질 안에는 솔로블 타입의 솔로블 구아닐레이트 사이클레이즈, 구아니릴 사이클레이즈와 결합을 한다고 했었고, 멤브레인성, 그래서 이걸 우리가 파티큘레이트 구아닐 사이클레이즈 혹은 뭐 멤브레인 구아닐 사이클레이즈라고 했는데, 이 멤브레인성 구아닐 사이클레이즈는 이런 펩타이드는 수용성이기 때문에 세포막을 통과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포질 바깥에 있는 그 구아닐 사이클레이즈의 그 바인딩 포켓과 결합을 해서 이 구아닐 사이클레이즈에 의해서 작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구아닐 사이클레이즈는 뭐냐면 GTP로부터 뭐를 생성해 주는 거예요? 사이클릭 GMP를 생성해 주는 거죠. 그럼 사이클릭 GMP는 또 그 사이클릭 GMP 디펜던트 프로테인 카이네이즈인 PKG, 그래서 PKG1 알파 타입이 칼슘 채널을 억제하거나 아니면 마이오신의 인산화를 억제해 줌으로 인해서 혈관 수축을 억제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혈관을 확장시킨다. 우리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생성된 이 사이클릭 GMP를 통하여 이 AMP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네 가지 작용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콜렉팅 덕 튜블, 즉 그 수집관, 그 신장에 있는 세뇨관의 수집관에서 소듐 이온을 재흡수하는 것을 억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듐 이온이 재흡수가 이루어지게 되면 삼투 압작용에 의해서 수분도 같이 뭐가 들어오겠어요? 소듐 이온이 그 콜렉팅 튜블로부터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같이 H2O 물도 들어온단 말이에요. 물도 들어와. 근데 이제 요게 뭐가 차단시켜 주는 거죠. 이 AMP가 사이클릭 GMP를 통해서.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제이지셀에 작용을 해서 그 신장에 있는 그 사구체 주위세포 적스타 그로메룰라 셀에 작용을 해서 레닌의 분비를 억제해 주죠. 이 레닌은 궁극적으로 뭐예요? 엔지오텐신 2라는 그런 강력한 혈관 수축 물질, 강력한 그러한 그 혈압을 증가시키는 그 물질을 생성하는 주요한 효소인데, 이것을 차단해 주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혈관을 이완시켜 주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안지오텐신 2에 의해서 유발된 그 알도스테론 분비, 즉 부신 피질에 있는 사구대에서 안지오텐신 2가 알도스테론의 분비를 촉진시켜 주는데, 이 알도스테론 분비 촉진시키는 작용을 억제해 준다고 그래요. 그리고 네 번째는 또한 그 사구체의 필트레이션 레이트, 즉 사구체에서 그 여과를 통해서 사구체에 있는 캐필러리 안에 있는 그 혈장 성분이 그 요관을 통해서 요로 배출되는 것을 이제 증가시켜 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직접적으로 그 베이소 릴렉세이션, 즉 혈관에 직접적으로 작용해서 혈관이 이완되는 것을 이제 직접적으로 사이클릭 GMP를 통해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